좀 의외인데요? 저 그냥 막 얘기할게요. 아빠 북한이 어디 있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년이었으면 좋겠다. 평화문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인호라고 합니다. 평화문제연구소는 1983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통일과 그 북한 문제 관련해서 연구하고 통일교육 활동을 주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평화교육센터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총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재훈입니다. 네, 경기 평화교육센터는 2012년도에 설립을 해서 교실에서 하는 수업,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단체나 그쪽에서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단체 교육실이나 그런 데 가서 하기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고른 이미지는 기도하는 소녀입니다. 기도하는 소녀. 그 통일은 어쨌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왔듯이 그 한반도의 한 민족이 모두가 바라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평화통일교육 단체들이나 이제 활동가들이 그런 활동을 이제 하고 있다.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여자 두 분이서 이렇게 담소하는 장면인데요. 이 카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남과 북으로 생각했을 때 서로 이제 통일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서로 이렇게 좀 서로의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골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서로 이제 좀 공통점이 저희가 많이 발견이 되고 또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좀 기대하면서 또 이 사진을 뽑았습니다. 고등학교는 뭐 거의 이제 입시 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뭐 통일교육 관련해서는 사실 거의 관심들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관심이 소위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분만 관심이 있는 거지 학생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중학교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사회나 도덕교과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면 일단은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안보 체험, 뭐 현장 체험 이 정도, 그러니까 DMZ 체험 가서 하는 이 정도고 그 이상은 사실 학교에서 시간을 그렇게 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동영상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약간 하는 시청각 자료로 대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북에 대해서 아이들이 너무 모른다. 독립운동가가 남쪽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북쪽에도 있었고 남쪽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었던 이제 독립운동가 분들이 북쪽에서 만주나 이런 쪽에서 같이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책이나 이제 교육 현장에서 많이 알고 있는 뭐 김구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알지만 그 외에 숨어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찾아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이들도 좀 생소하지만 선생님들이 참 좋아하세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개 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그 왜 하필 북쪽에 있는 그 뭐 독립운동가냐, 그래서 왜 북한 독립운동가를 소개시켜주는 프로그램이냐. 그래서 우리 그런 질문을 받고 저희 교육국장이 북한 독립운동가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북한 독립운동가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때 당시 이제 한반도의 독립이었지. 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우리 교육국장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독립운동은 남북한 다 합쳐서 열심히 어쨌든 한반도의 독립을 위해서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일단 시도도 좋고 그리고 통일 교육에 대한 평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비슷한 교육이 너무 많다.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서 뭐 교사, 학생, 학부모 전부 다 같이 같은 세대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이제 겪으신 분들 6.25를 겪으신 분들의 어떤 생각을 당장에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한반도 퍼즐이라고 해서
한반도 이제 북쪽과 남쪽의 이제 행정 지도를 이제 퍼즐로 나눠가지고 거기를 이제 아이들이 맞춰보는 이제 활동들을 해요. 그러면서 남쪽에만 뭐 경기도, 강원도 뭐 이렇게 있는 줄만 알았는데 북쪽에도 강원도가 있고 백두산이 속한 그 행정구역은 어딘지 그거를 맞춰보는 활동을 함으로써 이게 다 우리의 한반도 이 땅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좀 동질성을 찾는 그런 과정들을 좀 겪게 되는 것 같고요. 저 이제 딸이 있는데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북한이 어디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네는 그런 거 안 배우냐? 그랬더니 뭐 듣긴 했는데 정확하게는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죠. 북쪽에 있다라는 거 단순하게.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왜 북한이 생겼는지 이런 건 아예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있구나. 근데 이제 그러면 너네는 이제 통일교육 관련해서 어떤 수업을 받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간헐적으로 시간 될 때마다 그냥 시청각 자료 하나 보여주고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만화 같은 걸로 주제로 해서 자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동영상 자료 같은 것들. 근데 그거 보면 사실 북한이란 그 국가 자체, 국가 정체성은 잘 모르죠. 좋게 보이려고 하는 포장한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좀 사실대로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고 아이들에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그런 교육이 좀 시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다 말다 하니까 아이들이 생각에는 그냥 재밌는 옛날 얘기 정도로만 인식을 하는 거. 그런 아이들이 또 자라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저는 북한이나 통일에 관련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당연한 그게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단체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되게 다양하고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남과 북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겠다라는 약속이나 그런 실천적인 것들이 돼야만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실현이 가능한 건데 사실은 남과 북이 교류를 우리 둘이 많이 하겠다고 해도 사실 유엔 제재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체육 분야에서는 어쨌든 해외에 나가가지고 같은 단일팀을 만들다든가 그런 것들을 소소하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단체들도 통일교육단체들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일정 부분 좀 풀어주는 역할을 좀 정부가 해주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굉장히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현재 좀 경색 국면에 있고 북미 관계에 영향을 받아서 또 저희가 또 계속 좀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면이 많이 보이는데요. 사회적 분위기마저 남북 관계처럼 경색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우리는 좀 이렇게 좀 풀어지는 약간 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를 하면서 좀 정부의 정책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어요. 북미 간에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대결 국면으로 다시 되돌아간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회가 돼서 어쨌든 남쪽의 아이들과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은 이게 분단이라는 것을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쨌든 분단된 나라에 태어난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정치권이나 좀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정책을 조금 계속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저 그냥 막 얘기할게요. 그게 뭐냐면요. 개성공단 금강산은 사실 유엔 제재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남쪽에서 북쪽에서든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걸 할 수 있는데 너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권이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자꾸 표로 인식을 하고 북미 간의 대화에 너무 거기에서 목을 메고 있는 눈치 보기식으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북쪽도 남쪽도 그런 부분에 어쨌든 우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내년이었으면 좋겠다. 통일 교육은
이제 앞으로는 많은 변화가 시도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평화통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통일, 역사와 통일, 문화와 통일 그런 것처럼 더 다양화시켜서 학교 현장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평화통일 교육 시민단체들이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재빠르게 캐치하고 준비해 나간다면은 전망, 그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전망은 더 넓어지고 깊이 있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지금 잘 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긴장을 했어요.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교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에요. 네. 자기가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통일은 왜 해야 되는지 교수님 생각을 들려달라. 그래서 교수님이 민족의 염원이고 민족의 정체성 이렇게 얘기를 몇 가지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 반응이 요즘 민족이라는 말은 식상하다. 민족이란 말은 뭐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순간 지금 이제 민족이란 말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멀어졌나? 우리는 계속 한민족이라고 생각해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에 뭐 방점을 뒀는데 그러면은 과연 요즘 애들한테도 저런 말은 먹히지 않겠구나. 민족이라는 단순한 그런 명분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유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통일이 진짜 통일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점점 다변화되는 통일 교육에서도 다변화되는 시대가 오고 있구나. 좀 더 다양한 진짜 콘텐츠와 아이디어로 계속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일단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방송 뭐 그런 것도 다 처음이라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긴장을 끝날 때까지 하고 있는데요.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활동가들, 그 다음에 세대 연령, 대학생, 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물어보고 의견은 언젠가는 이게 이제 다 내용이 풍성해지면은 그것 또한 하나의 그 이제 뭐 역사라고 할까요? 어떤 기록으로서 통교협의 좋은 자료로 남지 않을까.